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즘 매우 발달하고 있는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에서 의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마음,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방향을 의식의 신경상관물을 찾는 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신경상관물이란 의식을 생성하고 촉발하는 특정 뇌부위나 특정 뉴런의 신경회로망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주위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시각적 자극이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중 저것이 궤로구나 라고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뇌 영역 또는 뇌신경회로를 대응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정 의식은 뇌의 특정 부위나 특정 신경회로망에서 생성한다는 의미에서 신경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주의적 관점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의 쉬운 문제는 풀 수 있으나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산수를 엄청 잘하는 초등학생일지라도 미적분 문제는 풀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자, 그럼 어려운 의식의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영성류의 책이 있습니다. 방황하던 저의 20대 시절 많은 영감과 일깨움을 주었던 책입니다. 의사고시를 코앞에 두고 도서관에서 벼락치기 공부할 때에도 책상 한 구석에 항상 이 책을 놓고 틈틈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를 읽는 시간은 내 영혼의 휴식 타임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정말 신과 나눈 이야기일까요?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찬찬히 읽어보시면 진실을 알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시리즈물 중에 신과 나누는 우정을 읽던 중 의식의 분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배운 의학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럼 신은 의식을 어떻게 분류하고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시다시피 의식은 의식과 잠재의식, 초의식, 그리고 초월의식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의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의 분류 안에 또 의식이 있어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의식이라는 말이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하위의 의식을 표면의식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면의식이라는 얘기는 그것이 의식의 바다 깊은 곳에 잠겨 있지 않고 수면 위에 드러나 있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어느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표면의식의 수준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자각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알고 창조하고 체험합니다. 표면의식은 물질 수준의 의식이자 에고마인드의 의식입니다. 물질 수준의 의식이란 말은 이 몸뚱이를 통해 드러나고 표현되는 의식이자 세속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에고의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인체의 감각적 측면으로 보자면 오감이 표면의식에 해당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은 표면의식의 차원입니다. 반면에 육감은 표면의식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잠재의식이나 초의식과 관련된 의식 차원입니다. 뇌과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표면의식은 신피질 또는 신포유류 뇌에 해당합니다. 뇌의 가장 겉을 싸고 있는 신피질은 동물 중에서 인간에서 가장 발달한 뇌 부위로서 이성의 뇌라고도 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비교하고 예측하는 이런 이성적 활동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자각할 수 있는 표면의식에 해당합니다. 이성이라는 의식의 측면은 에고의식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뇌에서 뇌피질 아래 영역인 변연계, 즉 감정과 기억의 뇌도 어느 정도는 표면의식이 닿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여 의식의 표면으로 감정을 다 올리지 못합니다. 기억이란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기억의 거의 대부분은 저 의식의 깊은 곳에 잠겨 있어서 가물가물하거나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경학적으로 보면 표면의식은 체성신경과 이 체성신경이 지배하여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위근, 골격근에 해당합니다.
골격 근육을 통해 우리는 이 물질 세상에서 활동하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즉, 표면의식은 물질 수준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반면 자율신경과 내장 근육과 같은 불수의식은 잠재의식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잠재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의 바다 깊숙이 잠겨 있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의식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잠재의식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경험하고 창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합니다. 심장은 알아서 저절로 뛰고 숨도 저절로 쉬어집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꿀꺽 삼켜서 위장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서부터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되고 또 배설되는 그 모든 과정은 저절로 진행됩니다. 또 그 다음에 흡수된 영양소가 30조 개가 넘는 인체의 개별 세포에 들어가서 모든 세포 안에 있는 각종 세포 소기관들이 알아서 척척 일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발전소 일을 하고요. 벽돌 공장이라 할 수 있는 리보솜은 인체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만들고, 리소솜은 손상된 세포 성분이나 노폐물을 분해해서 재활용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인체의 모든 장기와 세포들이 서로 조화롭게 통합되어서 이 몸을 운행해 가는 걸까요? 무언가가 컨트롤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중앙통제센터 같은 것이 있어야 30조 개나 되는 세포들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듯 브레인, 뇌가 중앙통제센터일까요? 일면은 아니, 0.1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뇌 영역 중에 파충류 뇌라고도 불리는 뇌줄기는 인체의 장기의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관장합니다. 뇌줄기에서는 체온이나 식욕, 수면 등을 컨트롤하고 소화, 흡수, 호흡, 심장 활동 등의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관장합니다. 이 뇌줄기는 자율신경을 통해 신체 장기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뇌는 개별 세포의 활동까지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뇌를 아무리 해부해서 속속들이 뒤져보아도 인체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나 리보솜, 골지체, 핵 등의 소기관들을 컨트롤하는 뇌 영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식의 신경 상관물을 찾으려 하는 뇌과학자들은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를 구성하는 것도 바로 신경세포, 즉 세포입니다. 미시적인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거시적인 뇌의 활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뇌가 거꾸로 신경세포의 활동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이치로 뇌신경세포 이외의 모든 체세포들을 뇌가 조정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몸의 세포에서부터 거시적인 장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몸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겁니다. 물질 뇌에서 그것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질 뇌, 특히 기본적인 생명 기능을 담당하는 브레인스템, 뇌줄기는 잠재의식의 정보를 물질 육체로 전달해주는 변환기일 뿐 그 잠재의식의 정보를 생성해내는 주체가 아닙니다. 잠재의식뿐만 아니라 표면의식과 초의식은 모두 물질 차원이 아닌 비물질적 차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뇌신경은 그 물질적 차원의 정보를 수신하여 물질적 차원으로 변환시켜주는 매개자일 뿐이지 의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디오가 망가졌다고 방송 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다만 방송 주파수를 수신해서 소리로 변환시켜주지 못할 뿐 라디오 방송 그 자체는 방송국에서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몸이 죽거나 뇌가 망가졌다고 해서 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방송국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여하튼 표면의식의 기능은 어느 정도 자각하면서 또는 의도하면서 삶을 경험하고 창조하는 것인데요. 반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잠재의식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신체의 기본적인 생존,
생명 현상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주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이 잠재의식은 정말이지 신의 선물, 신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에고마인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피는 돌고 폐로 들이신 산소는 모든 세포에 들어가서 포도당을 태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먹은 음식물은 장에서 소화되어 흡수되고, 노폐물은 소변, 대변으로 배출되고, 상처가 나면 저절로 살이 자라나오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면역세포들이 출동하는 등등, 이 수많은 기능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몸의 장기들이, 또 이 몸의 세포들이 다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는 듯 보이는 이 인체 생리 현상들이 과연 이 몸이 스스로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아무리 가늠해 보아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뛰어난 학자의 머리로도 그 생명의 원리를 알아낼 수 없기에 근대의학의 기반을 다진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는 아예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생리학자나 의사는 생명의 원인이나 질병의 본질을 탐구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환영을 쫓아 완전히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현대의학에서는 생명 현상의 이면에 숨어있는 원리나 본질을 알려하지 않고 인체를 기계처럼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숨어있는 원리가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같은 이 몸과 몸의 설계도이자 운영 프로그램인 잠재의식은 신이나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표면의식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데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육이라는 장기의 실질적인 기능은 운동이며, 그 운동 기능으로서 표상하는 것은 의도, 행위, 표현과 같이 의식의 창조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의식이 의식의 창조 활동을 수행한다면 잠재의식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잠재의식에 대해 조금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잠재의식은 언뜻 보아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요. 다음으로 초의식, 슈퍼 컨셔스니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초의식은 영혼 수준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초의식 수준은 자신이 하는 일을 충분히 자각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알고 그것을 창조하는 체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대부분은 자신의 초의식 의도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목소리를 잘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자각하면서 온전한 삶의 창조를 이룰 수 있겠지요. 영혼의 목소리란 무엇일까요? 영혼의 느낌, 영감,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울림, 이렇게 우리는 초의식과 접촉하거나 이런 식으로 초의식이 등장합니다. 에고 마인드의 표면 의식은 걱정과 불안, 두려움에 떨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라 허덕입니다만, 우리 내면의 영혼의 샘에 접촉한다면 사랑과 온전함으로 깊은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초의식 영혼과 접촉하는 게 건강과 치유에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의식 수준은 바로 초월의식입니다. 초월의식은 삼위일체의 의식으로서 의식, 잠재의식, 초의식이 완전히 통합된 의식이자 그것들을 초월한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식, 승화된 의식, 또는 신과 합일된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에고 마인드의 의식을 초월한 의식이기 때문에 사실 언어로서 표현하거나 이성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존재 차원에 스며들어 있으며 물질 우주와 비물질 우주 모두가 비롯하는 우주의 근원입니다. 순수한 있음의 상태이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창조의 궁극적 근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월의식은 우리의 내면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며, 초월이라고 해서 우리와 분리되어 있거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아닌 우리 본연의 실제가 바로 초월의식입니다. 깨달음과 깊은 영성을 통해 우리의 실제를 알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초월의식입니다. 비유언론적 베단타 철학의 전통을 잇는 남인도의 성자 니사르 가다타 마하라지가 I am that 이라고 지칭했던
그것이 바로 초월의식입니다. 지금까지 의식의 여러 차원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얘기들일 것입니다. 그런 거 알아서 뭐 했겠어? 나의 현실적인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건강과 질병이랑 무슨 상관이야? 또 의학이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어떤 목적의식 없이 사라지는 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런 게 다 필요 없겠죠. 하지만 내 삶을 더욱 주체적으로, 더욱 창조적으로, 더욱 평화롭게, 더욱 풍요롭게,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이렇게 의식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나란 존재가 이 몸뚱아리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나란 존재가 이 표면의식, 즉 에고마인드가 아님을 알아서 영혼이라는 초의식을 자각하고 초월의식에 접촉한다면 건강과 치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의식에 대하여 탐구할 것입니다. 자꾸 의식의 정체를 파헤치다 보면 점점 쉽게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